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86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86화의 첫 번째 주의장면은 모르건즈와 연락하는 와프로입니다. 956화 속 모르건즈가 레벨리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와프로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실체가 이번 1086화에서 드러났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사보와 비비를 찾는 CP0입니다. 이곳에서 오랜만에 CP9의 지휘관 출신 스펜담이 보이네요. 801화에서 CP0가 된 루치에 수하로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루루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무입니다. 이무는 루루시아에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 프레임을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오로성 제이가르시아스에서는 말합니다. 확실히 시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지. 그리고 오로성 토프먼 머큐리도 말합니다. 실험 결과에 에그헤드를 어찌할지 그 대응을 생각토록 하지. 오로성의 대화로서 알 수 있는 건 베가펑크의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에그헤드를 어찌할지 그 대응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에그헤드에 대응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졌는데 3개월 전 베가펑크의 분신 중 한 명인 요크는 마리조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공백의 백년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달하죠. 그렇죠. 오로성은 당시 요크에게 베가펑크가 공백의 백년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는 겁니다. 즉, 당시 오로성은 에그헤드를 제거할지 말지 고민하던 찰나에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 프레임을 사용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은 누군가와 회담 후 CP0 루치를 에그헤드로 보내 베가펑크 암살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로성은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 프레임이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니란 걸 이무에게 들었고 베가펑크의 배신이 맞다며 베가펑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한 건 마더 프레임으로 루루시아 왕국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1086화에서 밝혀지길 4번은 루루시아 왕국이 사라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062화입니다. 8개월 전 발매된 1062화에서는 뜬금없이 CP0 루치가 등장해 베가펑크를 제거하러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베가펑크 제거 임무에 대해 생각하며 말합니다. 얼마 전에 루루시아 건하고 뭔 연관성이? 그렇죠. 오다스는 루치가 베가펑크를 죽이려는 이유는 1060화에서 이무가 파괴했던 루루시아 왕국과 연관이 있다는 걸 힌트로 이미 주었었죠. 그렇다면 베가펑크와 루루시아 왕국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1086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마더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루루시아는 사라졌는데 왜 오로성과 이무는 마더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저의 1062화 심층 분석에서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62화 심층 분석을 통해 베가펑크가 루루시아 왕국을 구해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루시아 왕국을 이무가 파괴했는데 루루시아 왕국 문제로 베가펑크를 제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본편에서 등장한 베가펑크의 기술력이라면 루루시아 왕국을 제거했어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 있으면서 제거할 수 없는 그 기술은 1062화에서 나온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은 빛으로 만드는 입체 영상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를 개발했죠. 저는 1062화 심층 분석에서 베가펑크는 홀로그램으로 루루시아 왕국을 만들었고 세계 정부는 홀로그램으로 만든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무는 능력으로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했지만 그 루루시아 왕국은 베가펑크가 만든 홀로그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알아낸 세계 정부는 도를 넘었다 생각해 베가펑크를 죽이려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한 건 이무의 능력이 아닌 베가펑크의 무기인 마더 플레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1062화 심층 분석에서 말한 홀로그램 가설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로성과 이무는 마더 프레임을 사용하고 베가펑크 제거에 대해 논해본다고 했는데 베가펑크를 제거한다고 말한 걸로 보아 마더 프레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현되길 루루시아 왕국은 사라지는 것처럼 표현되었죠. 즉,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 플레임, 사라진 루루시아 왕국 모두 홀로그램 아니었을까요? 즉, 사보와 국민들 역시 홀로그램을 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무는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며 베가펑크가 배신한 게 맞다 생각하고 베가펑크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거라는 거죠. 다음 주 장면은 드디어 등장한 오로성의 이름입니다.
참고로 오로성들의 이름을 풀어보면 모두 행성의 이름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1086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에서 분석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오로성의 이름이 행성으로 풀어지는 부분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오로성의 이름 중 제가 주목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간디를 닮은 오로성입니다. 간디를 닮은 오로성의 이름은 에단바론 V 나스주로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나스주로의 끝 글자 주로입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이름에 주로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예로 과거 일본 사무라이 문화를 배경으로 만든 와노쿠니에서 조로의 이름은 조로주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오로성의 이름은 나스주로입니다. 그렇죠. 나스조로는 과거 일본이 배경인 와노쿠니 출신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나스조로가 들고 있는 검이 와노쿠니에서 만들어진 2대기철, 3대기철과 비슷하게 생긴 걸로 보아 초대기철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름부터 검까지 나스조로는 와노쿠니 출신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비비가 갖고 싶다는 이무의 대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있는 만큼 추후 영상에서 제대로 말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장면은 새롭게 등장한 세라핌 크로커다일 모리아 도플라밍고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건 세라핌 크로커다일입니다. 과거 성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반코프가 크로커다일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로 보아 크로커다일은 과거 여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핌은 칠무의 어린 시절인 만큼 세라핌 크로커다일을 통해 크로커다일이 여자일 때가 밝혀질 거로 보였는데 애매하네요. 분명한 건 굳이 과거 크로커다일의 모습을 원피스 영화에서 안 보여준 걸로 보아 크로커다일 여자설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장면은 네로나 가문 임성에 대해 알고 있는 이반코프입니다. 이 부분도 비비를 노리는 이유와 함께 떡밥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추후 영상에서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장면은 마더플레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로성입니다. 이무가 마더플레임을 사용한다는 식으로 말하자 오로성은 말합니다. 언젠가 그 힘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면 긴 싸움이 종언을 맞이한다.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마더플레임은 고대병기와 비슷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예로 이반코프는 마더플레임이 고대병기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아마 마더플레임은 베가펑크가 고대병기를 따라 만든 병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고대병기 중 포세이돈은 시라오시, 플루토는 전함인 만큼 하늘에서 공격한 걸로 추정되는 마더플레임은 우라노스와 연관된 걸로 보이죠. 다만 제 가설대로 해당 무기는 우라노스와 생긴새만 같을 뿐 홀로그램인 거죠. 게다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가펑크가 우라노스와 같은 무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사용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주아를 습격했던 고대왕국의 무기인 철의 거인은 동력이 없어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65화 속 베가펑크는 사라지지 않는 불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건 고대왕국에는 사라지지 않는 불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베가펑크는 고대왕국의 무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꺼지지 않는 불, 즉 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할 거라는 거죠. 다음 주 장면은 마더프레임을 만들 자는 베가펑크밖에 없다고 소리치는 이반코프입니다. 앞선 가설대로 저는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프레임은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제 가설이 맞든 틀리든 현재 원피스 세계관 속 이반코프와 드래곤, 사본은 세계정부가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반코프는 말합니다.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베가펑크밖에 없다고. 그리고 드래곤은 반박합니다. 잠깐, 이반, 베가펑크는 그런 명백한 살인도구는 만들지 않아.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드래곤과 이반코프는 루루시아를 멸망시킨 무기가 베가펑크가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그런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반박하자 이반코프가 그런 고대 무기 아니냐고 다시 말합니다. 다만 드래곤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안 썼을 리가 없다며 고대 병기는 또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즉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살인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황상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드래곤이 베가펑크가 자신의 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가 배신을 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고대 병기를 세계정부에게 제공한다는 건 혁명군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베가펑크가 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 드래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에그헤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는 드래곤이 에그헤드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기에 빠진 루피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로성이 고대병기처럼 태양계 행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로성은 고대병기와 같은 신급 능력을 가진 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오로성은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됐죠. 분명한 건 오로성은 약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에그에 대해서 루피는 니카 모드의 부작용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실예로 루피는 동료가 위험에 처한 걸 알면서도 니카로 변하지 않고 세라핌과 싸우고 있죠. 세라핌을 못 쓰러뜨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즉 세턴과 루피가 대결을 펼친다면 루피가 니카의 부작용으로 인해 패배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와노쿠니에서 함께 출항한 나머지 3선장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만약 제 가설대로 루피가 패배한다면 루피가 주인공인 만큼 누군가 구해줘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드래곤이 등장해 루피를 구해줄 가능성이 충분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다스는 드래곤이 에그에드로 오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드래곤이 베가펑크가 적인지 동지인지 의심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오다스미 이 의심을 만든 이유는 드래곤이 에그에드에 도착해 패배한 루피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즉 루피를 이긴 제이가르시아 세턴 대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의 대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원피스가 최종 먹으로 다가오며 원피스 제대떡밥 인물들의 능력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드래곤이 현재 원피스 100화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드래곤의 능력은 공개되지 않고 있죠. 만약 제 가설대로 드래곤과 세턴의 대결이 펼쳐진다면 이번에 드래곤의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새롭게 등장한 인물 신의 기사단 최고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성입니다. 피거랜드 갈링성의 정체에 대한 분석은 바로 전 영상에서 했으니 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여기서 제가 갈링의 정체 말고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피거랜드 갈링의 대사입니다. 피거랜드 갈링은 말합니다. 쓰레기를 감싸는 녀석은 그 이하다. 재밌는 건 이 대사는 나루토의 캐릭터 카카시 명대사의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카카시는 말합니다. 닌자 세계에서 규칙을 어기는 자는 쓰레기다. 하지만 동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녀석은 그보다 더한 쓰레기다. 오다쌤이 노린 건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